자, 주간지가 1주차 주간지가 2개 있을 거야. 내가 주차를 안 바꿔가지고 오늘 줄게 2주차 주간지고 요게 원래 2주차예요. 이게 오늘 주는 게 원래 실제로는 3주차. 자, 1주차 주간지의 44번 문제 봅시다. 지금 어떤 동물, 이해는 동물인데 털색 유전에 대한 자료고 이에 대한 설명문으로 옳은 것만 고르래. 돌연변이 교차 없대요. 그럼 얘는 돌연변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유전의 원리를 따라가지고 문제 풀면 돼. 자, 털색은 3개의 대립 유전자 A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A, B, D는 서로 다른 상념수 유전자다. 자, 이거 먼저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일단 얘는 단일인자 유전이 아니에요. 털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 인자가 3가지나 있어. 그런데 이게 그럼 복대립 유전이야 다인자 유전이야? 그거 먼저 알아야 돼. 다인자입니다. 내가 복대립이라는 게 어떻게 된댔어? 복대립 유전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만 형질이 나와야 돼. 대신 이 유전자가 A도 있고 B도 있고 O도 있고 이런 걸 복대립이라 한다고. 근데 지금은 A, B, D라는 게 서로 다른 상염색체 존재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염색체상의 존재를 하면서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런 유전을 우리는 다인자 유전이다 이렇게 부르죠. 다인자 유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지의 색깔이 어둡게 하고 스몰의 색깔이 털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러니까 누가 어둡다 밝다는 라지 때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거는 라지가 6개죠. 그 다음에 가장 밝은 색은 스몰만 있는 거. 그때 자손이 태어났대. 자, 그럼 이 가는 당연히 모든 유전자가 이형접합성으로 있어야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세포가 라지밖에 없을 거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세포도 스몰밖에 없죠. 이거 만나게 되면 이거밖에 안 나와. 그래서 가와 유전자형이 동일한 나를 가와 교배해서 자손이 태어났대. 그러면 이거랑 유전자형이 똑같은 걸로 교배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손의 표현형이 몇 종류가 나올까? 자손의 표현형. 내가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대문자, 생식세포야, 생세포. 생세포는 A든 B든 D든 중에 하나 나오죠? 그럼 대문자가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개 나와? 3개 나오죠? 라지. 근데 대문자가 제일 적게 나올 수 있는 게 빵개죠? 스몰.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대문자가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3개고 제일 적게 나올 수 있는 건 3개. 그럼 이게 만나는 개념이니까 대문자가 6부터 0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값은 언제나 가질 수 있죠. 1, 0, 1. 그럼 뭐 1개든 2개든 다 갖고 있다고. 그래서 자손의 표현형의 비가 총 7종이 나와요. 표현형의 비가 7종이라는 거는 결국은 자손의 털색이 제일 어두운 것부터 제일 밝은 것까지 7가지의 털 색깔이 나온다 이 뜻이야. 이건 표현형입니다. 표현형. 근데 기억 보니까 가에서 형성되는 생세포의 유전자형이 최대 8가지래. 야, 유전자형이라는 뜻은 요거. 그럼 가에서 형성하는 유전자형은 생세포 유전자형 8가지가 가에서. 자, 이 가가 이 사람이거든. 사람이 아니죠. 이 동물이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래. 그럼 뭐 나오겠냐? 라지와 라지, 왜냐면 스몰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A, B, D 중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나오죠. 그럼 라지만 나오든가 스몰만 나올 수도 있지만 라지, 스몰, 라지, 스몰 다 나올 수 있잖아. 그럼 결국 확률은 여기서 2분의 1, 여기서도 2분의 1, 여기서도 2분의 1, 1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생식세포는 총 8분의 1의 가지수가 나오죠. 그래서 생세포 유전자형은 최대 8가지. 이건 맞아요. 모르겠으면 니들이 해봐. 대대대 나오지? 대대소 나오겠지? 그 다음에 2개 대문자지만 라지의 숫자가 다른 라지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대문자가 여기가 소문자고 여기 대문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대문자가 소문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럼 A가 이제 소문자 나오고 얘가 대문자. 잠깐만. 요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시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8개 나옵니다. 최대 8개. 니모기. 가와 나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 중에 털색이 가와 같을 확률은 8분의 5이다. 자, 이거 내가 뭐라고 했냐면 드디어 확률 계산을 하셔야 돼요. 봐봐.
부모는 어차피 이형접합성 유전자고 이형접합성 유전자일 경우에 부모는 둘 다 대문자 수가 3개야. 근데 가와 나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 중에 털색이 가와 같을 수 있는 확률이래. 그러면 얘는 대문자가 3개 나올 수 있는 확률 구해라 이거지. 자, 내가 이거 확률 계산할 때 식 외우랬죠? 어떻게 외웠어? 뭐 분해 뭐? 2의 n제곱 분해 nck라 그랬지. 이게 얘가 시행 횟수고 얘가 뽑을 개수랬어. 그럼 시행을 한다라는 건 뭔지 모를 경우에만 시행한다고 했을 거야. 그럼 지금 여기서도 시행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2의 6제곱 1이 됩니다. 시행 횟수. 그 중에 6시 대문자 몇 개 뽑아야 된다고? 3개.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야. 계산해봐. 몇 분에 몇 나와? 몇 분에 몇 나오니? 가랑 같을 확률. 이거 유전자형이 아니라 털색이니까 그냥 대문자가 3개일 확률이야. 구해봐. 몇 나와? 8분의 5는 아니죠? 그래서 이 니은보기 틀려요. 디귿보기. 가장 어두운 털의 개체와 가를 교배하여 자손이 태어날 때 이 자손에게서 나타나는 털색은 최대 5개. 자, 제일 어두운 개체는 다 대문자죠? 자, 여기서 다 대문자. 여기서 가는 대소 이게 있는 동물이니까 이걸 교배해가지고 이 자손에 나타나는 털 색깔. 자, 이거 똑같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세포 대문자 최대 몇 개? 3개. 대문자가 최소 개수는 없네.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대문자 최대 개수가 3개고 대문자 최소 개수가 1개죠. 그럼 이거 만나게 시켜야지. 그럼 대문자가 제일 많으면 6개, 제일 적더라도 3개입니다. 그럼 이 사이값 다 되는 거야. 4가지 나와요. 제일 어두운 색이 6개 대문자 다 갖고 있는 거고 제일 그나마 밝다고 하더라도 3개는 대문자 가지고 있어. 그래서 표현형, 이 자손에게서 나타나는 털색의 최대 표현형은 4가지다라고 해야 돼요. 4가지. 자, 그런데 요거 말고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죠? 조건부 확률은 이게 하나가 달라진단 말이야, 이렇게. 자, 이것도 한번 계산을 봐봐.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한번 다시 해볼게. 요로.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자, 여기서 나타나는 자손 중에 부모와 표현형이 다를 확률 구하시오. 이거 가끔 잘 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자손 중에 부모와 표현형이 다를 확률.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일단 이대로 계산하긴 해야 되는데 이건 일단 같을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럼 다를 확률이라는 거는 같은 게 아닌 거 나오는 거니까 1에서 이걸 빼시면 돼요. 오케이? 확률은 다 더하면 1이야, 1. 그놈 전체 중에 같은 거 빼면 다를 확률이죠. 너네 뭐 산수는 잘 하시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것 중에 몇 번 시행해서 몇 개를 뽑아야 되냐, 그걸 먼저 따져야지. 일단 같을 확률이면은 대문자를 3개 뽑아야 돼. 그럼 뽑을 확률이 3개야. 자, 그럼 시행의 수가 몇 번인지 따져주세요. 시행은 생식세포가 뭐 나올지를 모르는 경우야. 이건 확정됐죠. 라지 B가 확정이야. 얘도 스몰 D가 확정이에요. 그럼 시행은 얘만 합니다. 둘 중에 뭔지 모르는 경우만 시행한다고 해. 자,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는 얘도 모르고 얘도 몰라. 그럼 시행하는 거야. 여기서는 라지 D가 확정되죠. 그럼 조건부 확률이지. 봐봐. 이건 어쩔 수 없이 생세포에 다 들어가. 그럼 이미 라지는 몇 개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럼 여기 3번 시행해서 몇 개 대문자를 뽑아야 돼? 1번 뽑아야죠. 그래야 다 더해서 대문자가 3개 나오지. 이해를 잘하라고. 이거부터가 시험에 나와. 이건 너무 쉽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시행한다는 뜻은 확정되지 않은 생식세포라 내가 몇 개 중에 몇 개 나오냐, 그걸로 확률이라는 걸 계산한다고. 근데 이건 시행할 필요가 없어요.
생식세포가 나올 때 둘 중에 하나 나오는데 아무거나 나와도 라지 B잖아. 아무거나 나와도 스몰 D예요. 아무거나 나와도 라지 D라고. 그러면 어떤 개념에서든 생식세포의 조합으로 대문자의 개수가 결정되면서 자손의 표현형이 결정될 건데 이 경우는 확정된 거야. 그럼 아무리 못해도 자손의 표현형은 두 개가 대문자가 일단 확정이에요. 그럼 나는 부모랑 표현형이 같다면 대문자가 세 개 뽑아야 되니까 두 개 확정된 상태에서 나머지에서 한 개만 뽑는 거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시행횟수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시행해서 대문자를 몇 개 뽑는다? 한 개 뽑는다. 대문자를 한 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얘와 얘와 얘를 만나게 시켜서 자손이 나오겠죠. 계산하면 얼마냐? 8분의 3. 그거에서 1을 빼는 겁니다. 1에서 이걸 빼면 다를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다를 확률 나올 거야, 니네 시험에. 그럼 다를 확률이라고 부르면 같을 확률 구한 다음에 1에서 빼시면 돼요. 요 경우 잘 기억합시다. 자, 다인자유전에서는 너무 어렵게는 안 나와요. 요 정도 수준보다 막 연관되고 그런 건 안 나올 거야. 요 정도만 내가 지금 한 거 요거 요 정도만 풀어내도 충분히 다 맞춥니다. 자, 나머지 또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봐. 안 되는 거 얘기해, 빨리. 응? 47번. 이것들이 또 얘기하라니까 얘기 안 하는 거 보면은 또 안 푼 쓰레기들. 야, 이거 공부를 안 하면 문제 못 맞춘다, 니네. 시험에 나오는 거 지금 차근차근 해야 돼.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자, 어떤 가족의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인데 옳지 않은 걸 두 개 고르래. 봅시다 한번. 자, 이렇게 표가 나오는 문제, 즉 가계도가 없죠. 너네가 가계도 조사를 하려면 그려야지. 그려서 합니다. 자, 보면 가는 대립유전자 H 정리 잘. 가는 H와 H'에서 결정되고 나도 T와 T'에서 결정된다. 근데 지금 각각 완전 우성, 너네 요 조건이 없으면 이건 문제를 해석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왜? 각각 완전 우성이 아니라면 뭐까지 고려해야 돼? 중간 유전도 고려해야 돼요. 중간 유전. A랑 B의 우열 관계가 명확하니? 혈액형 중에. 불명확하죠? 그럼 A랑 B가 같이 들어있으면 같이 표현되잖아. 결국은 여기서도 H와 H'이 우열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조건이 만약에라도 있다면 이 표현형과 이 표현형은 다 다른 겁니다. 오케이? 지금은 우열 관계가 뚜렷하다라고 했고 H가 H'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표현형은 같죠. 우성이 라지 H니까. 그럼 결국은 우열 관계가 있다는 거는 중간 유전을 고려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정상인지 누가 유전병인지는 몰라요 지금. 자, 두 번째 조건. 감수 분열 중에 부모 중에 한쪽에서만 성염색체 비분리가 한 번 됐대. 자, 아빠든 엄마든 즉 정자든 난자든 한 번만 비분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생세포가 형성이 됐대요. 그 다음에 요 비정상적인 생세포가 정상과 수정돼서 자녀 1번이 태어났대. 자녀 1번이 뭔가 돌연변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클라인펠터. 자, 요 조건만 나오더라도 우리는 빠르게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돼. 이 경우의 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경우의 수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럼 우리는 뭐라고 판단하는 거냐면 이게 정상이고 이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라면은 난자 쪽에서 정상이 되고 정자 형성 과정 중에 감수 1분열 비분리입니다. 오케이? 내가 분명히 두 개가 같이 등장하면 1분열 비분리를 했어. 근데 이 경우는 일단 난자 쪽에서 잘못했지만 몇 분열 비분리는 지금 몰라요. 응? 이게 부모가 분명히 엄마가 이거일 거야. 그래야 문제가 어려워지거든. 보인자면. 근데 이게 그대로 내려올 경우에는 감수 1분열 비분리지만 한쪽이 더블돼서 증폭될 경우에는 2분열 비분리라 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얘기들을 자유자재로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라면 지금 니네 문제 풀 때가 아니야. 저번 주, 저저번 주에 했던 영상을 꼭 다시 돌려봐야 된다.
자, 어쨌든 클라인펠터까지는 우리가 알았다. 그 다음에 이 경우인지, 요 경우인지는 아직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정상이래. 자, 표는 가족 구성원에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와 채세포 한 개당 H와 T. 자, 이게 뭔지는 몰라요. 안 알려주겠다는 거지. 이 H가 얘인지 얘인지 모르겠고, 얘도 얘인지 얘인지는 몰라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여자래. 자, 그냥 봅시다, 이제. 구성원, 기억, 니은, 디귿로 줬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아빠, 엄마까지도 다 가리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구성원 1번과 2번 중에 자녀 1번, 요 사람이 뭐라고 해야 돼? XXY. 그럼 클라인펠터 증후군이기 때문에 이거 형질은 Y입니다. Y. 남자로 표현은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자녀 2번이 여자래. 얘는 여자야. 얘가 자녀 1번, 자녀 2번. 자, 그 다음에 체세포 한 개당 H와 T에 대한 상대량이 이렇게 된대요. 자, 이 문제는 너네들이 푸는 문제 중에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어렵냐면은 첫 번째, 가계도를 안 줘요. 두 번째, 가계도가 없는 상태라면은 가계도를 그릴 수 있도록 아빠, 엄마로 줬어야 돼. 아빠, 엄마도 안 주죠. 기니디리가 아빠, 엄마, 자녀 1, 자녀 2 중에 한 명이야. 뭔지 몰라요. 대신 DNA 상대량을 줬기 때문에 이거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문제 못 풀어. 이거로. 자, 좀 확대시켜가지고 가계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 형질이라는 게 가에 대한 형질과 나에 대한 형질. 다시 여기다 다시 쓸게. 가에 대한 게 H'에 대해서 H가 우성. 나도 T와 T'에 대해서 T가 우성. 대신 자녀 1번이 클라인펠터. 나머지 조건은 없어요. 자, 일단은 문제가 만약에 굉장히 쉬웠다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애를 1번이라는 애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문제 푸는 게 쉬워져. 대신 어떤 문제도 얘를 안 알려줍니다. 절대 안 알려줘. 그럼 그나마 쉬운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아빠 엄마를 주는 경우야. 근데 여기는 아빠 엄마도 안 줘요. 그 다음에 유전병이 2개나 있다. 자, 거기서부터 풀어야 돼요. 얘가 H인지 H'인지 모르죠, 이건. H, 라지 H, 라지 H. 이거 줄 중에 하나인데 이거 몰라.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보는 거야, 접근을. 어쨌든 가를 결정하는 게 H예요. 그럼 봐봐. 기억이라는 사람은 병에 걸렸어, 일단. 병에 걸렸는데 얘를 2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이게 라지 H인지 라지 H'인지 몰라요. 근데 아마 유전병 유전자지 않을까. 여기까지 추측을 하는 거야. 이게 아닐 수도 있어. 자, 근데 이 새끼는 하나 갖고 있거든? 근데 병이 안 나왔어. 그럼 얘는 일단은 한 개만 갖고 있는데 병이 안 나와? 우성의 형질은 아닌 거예요. 열성의 형질이야. 그 다음 우리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이 조건이죠. 내가 이거 분명히 누누이 강조했다. 유전자를 하나씩 똑같이 갖고 있는데 누구는 병이고 누구는 정상이야. 이건 무조건 성염색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성이라고.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왜 한 명은 병이 나오고 한 명은 정상이냐고. 이게 상염색체였다면은 절대로 이럴 수가 없어요. 봐봐. 상염색체일 때 T''일 때 그럼 남자든 여자든 상염색체 2개 갖고 있죠. 그럼 T와 T'을 한 개씩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한 명이 병이면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병이어야 돼. 응? 근데 성에 있으면 남녀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는 이렇게 있고 여자는 이렇게 있으니까 만약에 유전병이 이거라면 X'에 대한 DNA 상대량은 둘 다 1이죠. 근데 얘는 생명이라 해봐. 생명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생명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이 경우가 된다니까? 하나를 똑같이 갖고 있어도 누구는 병이고 누구는 안 나올 수 있어. 정상일 수 있어. 이러면 무조건 성이에요. 자, 일단 찾아낸 게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병이고 하나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안 나왔다는 거는 이건 열성으로 유전된다는 겁니다. 맞잖아. 우성이었으면 얘도 나왔어야지. 왜 안 나오냐고. 왜 안 나와? 열성이야. 즉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 생명.
생매라 보세요, 그냥. 똑같으니까. 그럼 생맹일 경우에 X 프라임 또는 X 둘 중에 여기서는 H와 H 프라임이라 했죠. 대신 H가 우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정상 유전자고 얘는 생맹 유전자입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생맹 유전자이기 때문에 H 프라임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H 프라임을 두 개 갖고 있네. 아, 요 사람은 일단 여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클라인펠터일 수도 있어요. 그지? 이건 기억 잘하라고. 여자일 수도 있어. 여자라면은 둘 다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는 여자고, 클라인펠터라고 해도 둘 다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억. 자, 그 다음 니은과 디귿은 하나 갖고 있는데 안 나왔죠? 이건 여자가 확실합니다. 남자는 하나 있으면 생명이잖아. 그래서 얘는 여자가 확실해. 요겁니다. 대신 이 사람도 클라인펠터 증후군일 가능성은 있어요. 왜? 이렇게 되면 되잖아. 클라인펠터라고 해도 하나 갖고 있으면 안 나와, 유전병은. 자, 디귿. 자, 이 사람은 남자가 확정입니다. X, Y야. 그 다음 한 개 갖고 있는 거예요. 남자 확정이에요. 하나 갖고 있는데 나왔잖아. 이건 클라인펠터도 안 돼요. 클라인펠터는 두 개 갖고 있어요, 나. 하나 갖고 있어도 안 나옵니다, 병. 즉, 디귿이, 봐봐. 이 사람 아니라 했어. 남자라 했어. 디귿이 아빠네요. 디귿이 아빠예요. 남자면서 하나 갖고. 자, 결국, 가라는 유전병은, 아빠한테 나왔다. 그 다음, 나라는 유전병도 아빠한테 나왔어. 디귿이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X 프라임 Y는 갖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가에 대한 유전자가 X에 있잖아. 요 X에 대한 유전자를 H 프라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요게 유전병 유전자고, 이게 정상 유전자니까. 자, 그 다음에 리을. 자, 리을은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자, 결론은 일단 리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누군지는 모르겠다. 근데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 아무것도. 자, 여기서 때 추측을 하는 거야. 추측을. 기억이 엄마라고 해봐. 얘죠. 기억이 엄마. 얜 상관이 없어요. 얜 만들어질 수가 없어. 응? 왜?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되고 아빠한테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러면은 2가 돼야 돼. 잘 이해해봐. 2밖에 안 된다니까. 기억이 엄마면 2가 한 개 나왔으면 나머지도 2가 나와야 돼. 안 나오잖아. 응? 그럼 이 사람은 일단 두 개는 아닙니다, 이거. 하나 아니면 없는 거예요. 하나 아니면 없는 거야. 그럼 하나라고 해봐. 자, 하나라고 해도 1. 얘가 1이야. 얘 몰라.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요거 들어오면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게 다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개만 들어올 수도 있죠. 어차피 아빠가 준 게 하나란 말이야. 그럼 얘는 2, 1이에요. X 프라임의 상대값이. 그럼 얘 1은 안 되죠. 왜? 1이 지금 두 개거든. 그럼 얘는 아빠 확정이야. 결론은 뭐냐면 이게 지금 엄마 안 된다 그랬어. 이거 엄마 안 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엄마라고 할지언정 저 사람이 엄마면 얘는 돼요. 이건 2가 돼. 왜? 엄마가 이거면은 클라인펠터에서 감수 2분의 비분리해서 이게 나오면 되니까. 얘가 0일 수가 없어. 이해돼? 얘가 0이려면 아빠 쪽에서 X 프라임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2, 1, 1, 0을 만족해야 돼. 근데 엄마가 1, 아빠는 확정이야. 엄마가 1이라고 해도 얘는 2가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0이 안 된다니까. 야, 그 다음에 쌤 그럼 여기요. 얘가 0이면 되잖아요. 자, 그럼 한번 봐. 이 경우가 일단 된 거야. 이거 내려오고 이거 내려오면 되니까. 그럼 얘가 0이려면은 X만 두 개 가지고 있어야지. Y 오고. 자, 이건 됩니다. 그럼 너네들이 지금 경우의 수를 써야 돼.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엄마가 X 프라임 X일 때 자손 1번이 클라인펠터면서 DNA 상대량이 0이 나와야 돼요.
이러면 가능성이 생겨. 이 문제는 쉬운 게 아니라 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엄마가 저거일 수 있죠? 제일 밑에 거 0. 그럼 엄마는 요 사람이라고 해봐. 그럼 엄마가 이거면 아빠가 얘한테 한 개 줄 거야. 엄마는 X밖에 못 줘요. 그럼 얘는 1이 확정입니다. DNA 상대량 1이 확정. 그럼 얘는 0, 1, 1. 그럼 얘가 2죠. 그럼 얘가 2가 나와야 돼. 2, 1, 1, 0이 돼야 되니까 2, 1, 1, 0밖에 안 된다니까? 얘는 비분리 아니야. 2가 되냐? 돼? 아빠 쪽에서 이걸 받아야 돼요. 돼? 안 되지. 아빠 쪽에서 비분리가 되었다면은 물론 이거 그대로 들어올 수 있고 이거 그대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이게 들어오면 엄마 쪽에서 X 들어오면 이건 초여성 증후군이지 클라인펠터가 안 나와요. 이 경우도 아니라는 거야.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럼 오케이?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확정시켜서 찾은 걸 대입해주면 엄마가 몇 번이다. 1을 갖고 있는 사람. 요 사람도 1이고 엄마도 1이었지. 그럼 얘가 엄마가 1. DNA 상대량이 1.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인 사람이 2다. 자, 이제 확정됐어요. 얘가 클라인펠터야. 기억이. 자, 기억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하는 순간에 X'X'Y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두 개여서 병에 걸렸다. 그래서 기억이 요 인간이고 얘가 가를 유전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는 나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을이 그러면 엄마와 딸 중에 하나죠.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뭐 했냐면은 엄마가 0일 경우, 리을일 경우는 안 맞는다 그랬어. 다시 해줄게. 엄마가 0이야. 이렇게. 엄마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면 클라인펠터면서 2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럼 엄마는 한 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엄마가 리을이에요. 엄마가 리을.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요 자손이 빵. 잠깐만. 이 사람이 0이어도 말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0이려면 아빠 쪽에서 한 개 받아야 되는데? 잠깐, 그러면은 요 경우가 되겠다. 이 사람이 여기서 잠깐, 비분리가 한 번만 됐다 그랬냐? 잠깐만. 부모 중에 성염색체가 비분리가 1회 일어나서 염색체수가 비정상적인 생세포 형성됐고 A가 정상 생세포가 수정돼서 자녀 1번이 태어났으며 이 아이는 클라인펠터고 이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정상이다. 핵형이 정상이다. 잠깐만. 일단은 핵형이 정상이라 했게 되면 이 사람이 유일하게 유전병이 걸렸다. 유전병이 걸린 아빠가 디귿은 확정된대. 여기서부터 이게 꼬이네, 이게. 다시 한번 풀자, 이거. 자, 다시 볼게. 일단은 기억이라는 사람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우리가 결정한 건 이거고, 아빠가 디귿이고 엄마가 리을이라고 한다면 DNA 상대량이 0이고 그럼 엄마는 이거 갖고 있고 엄마가 갖고 있는 거 딸내미한테 한 개 줄 거고 그 다음에 아빠가 갖고 있는 걸 한 개 줘버리면은 얘가 1이 나오고 이 경우에선 클라인펠터가 안 나온다고. 클라인펠터면서 2를 갖고 있는 게 안 돼. 그럼 엄마가 한 개 갖고 있고 엄마가 한 개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얘가 2개고 얘가 빵 나오거나 2 나오고 0 나와야 되는데 얘가 0일 가능성이 이 경우구나. 자, 다시 볼게. 지금 아빠는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해서 풀면 되는데 이게 엄마가 DNA 상대량이 지금 1이야. 아빠도 1, 엄마도 1. 그럼 자손 둘 중에 하나는 0이고 2가 나와야 돼. 0이고 2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 경우라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된댔죠. 왜? 딸내미가 0이 나와야 돼. 근데 딸내미는 아빠한테 한 개 받을 수밖에 없어, X를. 그럼 이 경우는 안 돼. 그럼 이 경우라 한다면 말은 돼. 아빠한테 X 프라임, 엄마한테 X 프라임. 되죠? 2. 그럼 여기서 이제 0이 나와야 돼. 0이 나올 수 있죠.
어떻게? 아빠 쪽에서 정상 분리가 되고 엄마 쪽에서 이게 더블로 놓으면 되잖아. x 프라임 x 프라임. x가 요거 x라고 정상이라고 지칭하는 요 노마가 증폭되면 0이 되죠.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사람, 요 사람이네. 요게 클라인펠터. x, x, y. 그 다음에 x 유전자는 없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디귿이 그러면 아빠고, 요거에 하나 갖고 있는 사람, 아빠. 그 다음에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엄마, 요게 엄마. 엄마도 x, x 프라임. 그 다음에 얘가 자녀 2번. 얘가 자녀 1번. 그럼 자녀 2번은 x, x를 둘 다 갖고 있다고. 엄마가 하나, 아빠가 하나. 그래서 얘가 2입니다. 자, 이제 가계도를 그려봅시다. 다 확정됐으면. 가계도를 그린 다음에 저 나에 대한 유전자가 또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 저거는 근데 금방 찾아요. 다시 해볼게. 아빠가 디귿, 엄마가 니은. 자, 요 상황에서 아빠가 디귿, 엄마가 니은. 아빠는 가 나왔고 나 안 나왔고, 엄마는 아빠 가 나구나. 엄마가 나만 나왔고, 자녀 1번 클라인펠터는 아무것도 안 나왔고, 자녀 2번은 가만 나왔다. 자, 이건 갑툭튀가 좋죠. 그지? 아빠 엄마가 나가 둘 다 있어요. 근데 지금 나가 자손 1번 2번이 둘 다 안 나왔잖아. 그럼 나는 열성이네. 그래서 라지 t와 라지 t 프라임 중에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정상이죠. 정상이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유전병이 우성입니다. 유전병이 우성이고, 그럼 얘가 유전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네. 그럼 아빠 엄마 봐봐. 아빠 엄마가 요건데 둘 다 유전병 나왔죠? 둘 다 하나씩 갖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만 갖고 있어도 병이 나오니까 우성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니까 0이죠. 얘도 아무것도 안 갖고 있네? 얘도 0이야. 결국은 자녀 2번 둘 다 병이 없어. 야, 그럼 봐봐. 이게 성염색차 있다라고 하면 말이 되니 안 되니? 말이 안 되죠. 왜? 아빠가 갖고 있는 X를 딸내미한테는 줘야 되잖아. 아빠가 갖고 있는 X를 딸내미한테. 근데 아빠가 나를 가지고 있죠. 그럼 딸내미는 무조건 병 나와야 돼요. 근데 딸내미 병이 안 나왔지? 이건 상이에요, 상. 결국은 가에 대한 유전병은 X염색체, 즉 성염색체 존재하는 거고, 나에 대한 유전자는 상염색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상염색체 존재하는 거는 그냥 빠르게 써도 돼. 어차피 뭐 별 중요하지도 않아. 얘는 T 프라임, 얘도 T 프라임, 상염색체. 근데 T 프라임이 정상이고 T가 병이에요. T가. 그럼 얘는 T에 대한 유전자를 아무것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 T 프라임, 정상 유전자 T 프라임 이렇게만 갖고 있으면 되죠. 그럼 병이 안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아까 X에 있다는 거 하면 다시 해. 아빠가 갖고 있는 게 X에 H를 갖고 있어, H 프라임을 갖고 있어. 아빠는 이 유전자 한 개 갖고 있어요. 이 유전자가 생명을 발현시키는 H 프라임 유전자예요. 아빠. 엄마도 한 개. 엄마는 X 두 개 중에 하나 H, 하나 H 프라임. 자, 그 다음 얘가 중요한 거지. 요 새끼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새끼가 0이야. 그럼 T 프라임을 안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딸내미가 T 프라임만 갖고 있기 때문에 가에 대한 유전자 병이 나왔다. 되지? 이게 가계도사 끝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런 문제는. 자, 기억보기 봅시다. 니은은 엄마이다. 니은 엄마 맞네요. 2번 보기. 가의 형질은 열성이다. 가 열성 맞아. 나가 우성이야. 니은 보기 맞고. 디귿. 나의 유전자는 상이다. 나가 상. 맞네요. 4번. T는 T 프라임이다. T가 유전자가 T 프라임이야, T야?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안 걸린 거죠? 그럼 요게 뭐다? T죠. 그래서 T 프라임이 아니라 T입니다. T. 유전병 유전자를 준 거야. 4번 틀렸고 5번. A는 상동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서 형성된 정자이다. 지금 보시면 어디서 비분리 됐다?
엄마 쪽에서 더블 됐죠? 그러면 난자 형성 과정 중에 뭐가 비분리된 거야? 야, 감수 1분열 비분리야, 2분열 비분리야? 하나 더블 되면 내 몇 분열 비분리했어? 2분열 비분리야. 그래서 정상 정자와 난자 쪽에서 감수 2분열 비분리니까 염색 분체가 비분리된 거예요. 염색 분체. 그래서 답이 4번, 5번입니다. 4번, 5번. 풀 수 있겠어? 풀 수 있어?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 지우고 다시 풀 거야.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좀 빨리 할게. 자, 일단 잘 들어야 돼. 이거 나머지 조건 이건 몰랐고 얘도 몰라요. 지금 여기밖에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얘 몰라. 모르고 얘도 형질 몰라요. 기니디를 매칭을 아직 안 시켰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풀어야 됩니다. 나머지 다른 조건은 유일하게 준 게 정상생식세포가 모두 다 만들어졌는데 자녀 1번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나왔고 부모 중 한쪽에서만 비블리에 일어났대. 자, 이거대로 풉니다. 여기 내가 첫 번째 어떻게 풀었니? 제일 먼저 너네 어떤 문제든 이 DNA 상대량 주는 문제는 이걸 꼭 확인을 했어. 내가 이게 뭐였어? 어떤 사람은 한 개 가지고 있는데 병이야. 어떤 사람은 한 개 갖고 있는데 정상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나오자마자 이건 무조건 그냥 성염색체 유전이다. 바로 쓰시는 거예요. 봐봐. 생명 생각하라니까. 남자는 생명 유전자 한 개 있으면 생명이야, 정상이야? 생명. 근데 여자는 생명 유전자 한 개 있으면은 정상이야, 생명이야? 정상이잖아. 이런 것처럼 하나씩 갖고 있는데 표현형이 다르면 무조건 X입니다. Y도 아니야. Y가 어떻게 두 개 갖고 있냐고. XX. 자, 일단 요거 확정된 상태에서 아빠를 내가 먼저 찾았거든? 일단 어떻게 찾았냐면은 이건 아빠일 수 없어요. 남자가 안 된다고. 물론 남자면 클라인펠터야. 정상적인 남자는 X 하나 있어요. X 있다는. 그럼 이건 여자 아니면 클라인펠터밖에 안 된다고. 아빠는 안 돼. 자, 그 다음에 니은. 봐봐. 하나 갖고 있는데 정상인데 하나 갖고 있는데 병이잖아. 생명 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는데 생명 나오는 사람이 남자야, 여자야? 남자. 이게 아빠라고. 아빠는 확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디귿은 확정. 그 다음에 아빠는 가가 나왔고 생명 유전자라고 부르는 요 프라임이라는 걸 하나 갖고 있어요. 즉 얘는 병이 나오는 애입니다. 아빠가 하나 갖고 있는 병이죠. 그러니까 이 H는 H 또는 H 프라임을 지칭해 줬잖아. 이거 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 근데 요 H가 병에 대한 유전자라고. 아빠가 하나 있는데 병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가 열성으로 유전되기 때문에 H 프라임이다 라고 해야 돼. H 프라임이 병, H가 정상. 쌤 왜요? 하나 있는데 안 나왔잖아. 표현형은 니은이 정상이죠. 그러면 정상인데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병 유전자라고 해야죠. 오케이? 몇 번 해봐야 돼. 너네가 좀 빨리 풀려면. 자, 아빠 확정된 상태에서 내가 뭘 했냐면은 엄마가 중요한 거야 이제. 자, 엄마가 완전 정상이라 해봐. 즉 얘는 DNA 양이 1. 요거 한 개 갖고 있다. 요거 사람. 엄마를 난 이거로 본 거야. 엄마. 그럼 엄마는 0이죠. 그럼 자손 중에 1과 2가 나와야 돼. 그래야 2, 1, 1, 0을 만족한다고. 응? 그럼 이 사람이 정상인 사람이 1밖에 안 될걸? 0은 안 되니까. 어차피 0은 한 개밖에 없어요. 1밖에 안 돼. 그럼 얘가 2가 나와야 돼. 그럼 얘가 2가 나오려면은 X 프라임만 2개 받아야 돼. 그러면서 클라인펠터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 클라인펠터 나오려면 일단 아빠한테 Y 받아야 돼. 근데 DNA 양이 2가 되려면 아빠 쪽에 서 있는 X 프라임만 받아야 돼. 이 경우가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엄마가 0일 수 없어. 엄마가 0이 아니라면 1 아니면 2죠? 그럼 엄마가 2라고 해봐 또. 엄마가 2면 X 프라임 X 프라임이야. 이렇게 되면은 얘가 정상인 딸내미인데 정상 딸내미가 이거 한 개 받고 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2야. 2가 2개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얘도 아니야. 1밖에 안 돼요. 이걸 쭉 흐름으로 너네가 확인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엄마니까 확정된 게 자손 중에 더블과 제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응?
자, 근데 이 경우 봐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왜 말이 안 돼? 아빠가 x' 줄 수밖에 없는데? 0일 수가 없어. 정상인 사람이잖아? 딸내미? 그럼 아빠가 x' 줄 거면 1 이상은 돼야지. 그러니까 얘도 아니야. 그럼 얘야. 그럼 얘가 이거고, 즉 아빠가 x', 엄마가 x' 요거 준 거야. 그럼 돼. 그럼 얘는 클라인펠터면서 안 갖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 엄마 쪽에서 요거 x만 갖고 있는 거만 2배 돼야 되고, 아빠 쪽에서 정상 y를 받으면 되겠지. 엄마 쪽 정상 2개, 아빠 쪽 y 하나. 그럼 이건 엄마의 한쪽이 증폭된 거니까 감수 2분열 비율이 이러면 돼요. 정리가 되지? 자, 이렇게 잘해. 이 문제는 별표를 5만 개 치시고요. 시험 보기 전날 꼭 봐야 된다.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야. 이 문제 유형으로 존나 잘 내요. 존나 잘 내. 그래서 막 어려운 정말 심한 문제는 그냥 한번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문제 꼭 봐야 돼. 되게 잘 내는 유형이에요, 요즘에. 꼭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 있으면 얘기해봐. 요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이건. 어려운 문제 또 뭐 있니? 다음에 푼 거 별로 없냐? 안 푼 거겠지 뭐. 어려운 게 없는 게 아니라. 빨리 얘기해봐. 어려운 거 있나? 없음? 이것들이 진짜 공부들을 이렇게 시험 뭐 기간 아직 좀 남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는 좀 풀어야 나중에 속도가 붙어요. 운전권 내가 많이 얘기했지만 이건 속도감이 없으면 이번 시험 범위에서 절대로 다 못 풀어.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거 주간지 줄 테니까 문제 좀 봅시다.